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돗개 번식 이야기 2부 진돗개 가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돗개들을 번식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과정을 소개함으로 해서 앞으로 번식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돗개들을 번식하는 사람들이 진돗개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진돗개의 보편적인 형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번식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진돗개를 번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개인들이 번식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번식한 개들의 형질이 다양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돗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견종이다 보니까 진돗개를 번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도 경계 활동하면서 여러 동호인들과 만났고 전문인들을 만나면서 진돗개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경험하고 고민했던 진돗개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모두 다 추구하는 가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저도 한때는 진돗개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하고 진돗개의 본질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번식을 했었는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것을 지적하거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물론 경험이 많으신 선언자들 중에서는 진도 현지를 부지런하게 왕래를 하면서 개들을 분양받아 오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좋은 개의 형태와 성질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있었는데, 그분들 역시 본인들이 추구하고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진돗개들을 선택해서 키울 수는 있었겠지만 번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돗개 번식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저는 진돗개 가치를 수렵성에다 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경험과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단체나 협회의 진돗개 표준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협회의 표준서에 진돗개의 견종 목적을 수렵견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막 번식을 시작한 사람이 거기다가 토를 달 수는 없죠. 그래서 수렵성이 짙게 발현되거나 사냥 기능이 우수한 개들만이 가치가 있고, 진돗개들을 후려보면 나타나는 성질이나 특징들, 예를 들면 영민성이나 청결성, 비소성, 순종성, 용맹성과 시각이나 청각, 후각, 그리고 우수한 체구성도 사냥을 잘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형질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 하는 개들이 우수한 진돗개들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직 수렵견을 강조하면서 그때 진돗개 동호회들이 많았는데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글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진돗개의 가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돗개 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번식을 해보면은 수렵성이 좋은 개들도 나오고 수렵성이 없는 개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렵성이 좋은 개들만 가치가 있고 수렵성이 없는 개들은 가치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수렵성이 좋은 부모견들에게서 수렵성이 좋은 자견들이 태어날 확률은 높지만은 가끔은 수렵성이 없는 부모견들에게서도 수렵성이 강한 진돗개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렵성이 좋은 개들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었고, 이것으로는 진돗개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진돗개의 가치는 진돗개의 기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돗개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살펴봤었는데, 대표적으로는 12세기 때 몽골견들이 진도에 들어가서 진돗개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설과 송나라의 무역선에 타고 있었던 개들이 진도에 들어가서 진돗개의 조상이 되었다, 또는 진돗개들은 티베탄 마스티프의 후손이다 등등의 가설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분석을 해봤었는데 확실한 것은 현재에는 어떠한 가설도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특히 진돗개가 몽골견의 후손이나 티베탄 마스티프의 후손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들은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설들을 믿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진돗개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돗개의 가치란 것이 진돗개의 기원 어딘가에 있거나 진돗개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만으로는 진돗개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고유 정신이나 고유 문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다가 문득 진돗개라는 명칭을 주목하게 되는데, 진돗개라는 명칭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의문이 생겼어요. 물론 진돗개라는 이름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뒤에 생겼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그 언어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언어에 갇혀 사는 존재다. 그래서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에 가치를 부여할 때 이름이 없으면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돗개의 가치라는 것은 진돗개의 이름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대상의 명칭이 없다면 대상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고, 인식을 못하게 되면 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성 제국대에 재직해 계시면서 보존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모리 교수라는 분이 전라도 광주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진도섬에 영리하고 사냥을 잘하는 개가 있다고 해서 진도 현지에 방문해서 진돗개들을 관찰했는데, 이분이 동식물 분야에서 식견이 있다 보니까 진돗개들을 관찰하고 형태적인 동일성과 유사성을 감지했고 형질적으로 고유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분이 천연기념물로 진돗개를 등록을 했는 겁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돗개들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돗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돗개란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이전에는 개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는가? 물론 개개인들에게 진돗개들이 도구견이든 식용견이로든 쓰임새가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 살던 모든 개들은 그냥 개였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진도 섬에 살고 있던 개들도 그냥 개였죠. 그런데 그냥 개와 진돗개는 어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단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미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1938년도 5월 3일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을 당시에 그 시공간에서 진도인들과 실존했던 진돗개들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진돗개의 가치라는 것이 진돗개의 기원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돗개들의 특징이나 기능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유구한 세월 동안 진도섬이란 특수한 생태 환경 안에서 고유한 형질로 실존하고 있었던 그 자체가 제가 주장하고 있는 진돗개 가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존중을 해야 했고, 평가가 없는 관찰을 통해서 진돗개들의 보편적인 형질을 찾아야 했었는데, 교만한 인간들이 이러한 사실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지식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진돗개들은 꼬리가 왼쪽으로 말린 개도 있고 오른쪽으로 말린 개, 손꼬리, 꽉 마른 꼬리, 이런 꼬리들이 있었고, 그 황구나 백구, 흑황구, 제구, 내눈박이 등의 다양한 모색을 보면서 형태적 스펙트럼이 형질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것들을 번식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우리가 야생에 살고 있는 여우나 늑대를 직접 데려와서 우리가 직접 우리 안에 가둬놓고 번식을 하면 더 우수한 늑대, 더
더 좋은 여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참으로 답답한 것은 당시 진돗개들이 꼬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말려서 형태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모색이 다양하다고 해서 진돗개들의 형질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저는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의 견종으로 완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당시 진도 현지에서 실존했던 진돗개들의 삶을 평가가 없는 관찰을 통해서 진돗개들의 보편적인 형질을 구현했을 때만이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돗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진도섬에 살던 개들이 하나의 견종으로서 더없이 완전한 유전자 풀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것을 존중해야 되고, 진돗개들의 생태를 평가가 없는 관찰을 통해서 진돗개들의 삶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돗개를 야생에서 생태하는 여우나 늑대를 독립된 종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에 실존했었던 진돗개들도 같은 맥락에서 독립된 하나의 견종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진돗개 번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에 진돗개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려고 했을 때만이 진돗개들의 번식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돗개 번식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동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애견생활 되십시오.